네, 안녕하세요. 6회 동안 이제 우리가 300문제를 풀 거예요. 이순환 때 이제 160문제를 이제 풀었고, 거기랑 이제 겹치지 않는 문제들을 이제 총 이제 300문제 이제 풀 겁니다. 근데 좀 중요하고 했던 문제들은 거의 이순환 때 많이 이제 다뤘고, 여기 좀 우리 삼순환은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수준의 적정 난이도 이제 문제들로 이제 300문제 풀 거고, 네, 마지막에 이제 사순환 때는 아직까지 우리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논점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최종 점검을 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기대긴 하지만 한 이제 80점 이상은 이제 무조건 맞으셔야 좀 적정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현대국제법의 특성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웨스트팔리아 체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를 전통국제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수평주의와 호의주의에 근거한 공존의 법체계 이것이 전통국제법의 이제 특징이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국제법에서는 이제 협력의 법체계죠. 즉 공동선을 지향하는 협력의 법체계. 그래서 기억번은 전통국제법 설명이고 그 다음 니은번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인권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순수한 국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이제 국제 문제화 된 거 맞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정부 형태. 이거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발달해 간다 하더라도 영구히 국내 문제죠. 그래서 전속적인 국내 문제가 세 개가 있죠. 첫 번째가 한 나라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 내각제로 할 건지 뭐 입헌 군주제로 할 건지 이거는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는 영구의 국내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떤 나라의 조약 체결권자를 누구로 할지 이것도 전속적인 국내 문제고 그다음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변형 이론에 의할지 수용 이론에 의할지 집행 이론에 의할지 이것도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는 전속적인 국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지문은 앞에 세 가지는 맞지만 정부 형태 문제 이것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현대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국제 강행규범 개념이 도입됐다. 이건 맞고요. 그다음 리을범 현대국제법에 와서 국가의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도입하자라는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도 국가 책임은 민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틀린 것이겠고 그 다음 미음범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었지만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개인도 비록 제한적인 범위지만 국제법의 직접적인 주체 내지 후범자로 이제 인식되게 되었다. 맞는 말이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통 국제법이건 현대 국제법이건 국제법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분권성이죠. 즉 국내 사회처럼 권력이 중앙 집권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권, 즉 권력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분권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업 동그라미 1번 대항 조치요. 즉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기관이 없다 보니까 국제법 위반의 피해 국가가 가해국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비례적인 불법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조치, 이게 대항 조치인데 국제사회의 분권성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어떤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공회 같은 곳에서는 기국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공회상에 떠 있는 한국배에 대해서는 한국 군함만 관할할 수 있다. 이런 기국주의 같은 것들은 국제사회 분권성을 잘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국내 사회에서는 국내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법원에게 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중앙집권적 기관이 없다 보니까 국제법의 일차적인 해석 기관은 개별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네 번째가 어떤 새로운 사실, 사태, 합법성이 의문이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합법으로 선언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제법에 발달한 이론이 승인 이론이죠.
그런데 국제사회가 조직화되면 조직화될수록 이런 승인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 축소가 될 텐데, 그래서 네 번째, 승인제도, 이거는 분권성을 잘 보여주는 거지만 승인제도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현대국제법이 상당히 조직화되고 되어가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한 거니까 네 번째가 틀린 것이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중 국제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국제법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국제적 인격체 간에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동의성과 분권성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국제법에 의해서 이제 규율되고 법적 구성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억번 가보시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건 국제적 인격체 간의 이제 국제적 합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니은범 전쟁 범죄라든가 평화에 대한 범죄라든가 현대국제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이런 것들은 국제형법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국제법에 해당하죠. 그 다음 디귿번 현대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칙인 상인법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국가를 수범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이 아니고, 또 어느 한 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국내법도 아닌 제3의 법체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번은 국제법이 아니고, 그 다음 리을번은 외국적인 요소가 포섭되어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주는 법이 국제사법이죠. 예컨대 한국인 남편과 미국인 부인 사이에 이혼 소송이 벌어졌을 때 어느 나라 민법에 근거해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국내법, 이것을 국제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미음번 가보시면은 국가는 능동적 주체예요. 근데 외국 기업은 국제법을 만들 능력 없는 수동적 주체입니다. 이런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 사이에 국가 계약, 이런 것들은 조약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약에 해당하는 것들, 즉 국제법으로 해당하는 것들은 기억번, 니은번이겠고 나머지 것들은 아니겠고, 그 다음 네 번째, 국제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의사주의는 국가들이 법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구속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이고, 이에 비해서 보편주의,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규범의 성질이라든가, 즉 국가의사 이외의 것, 즉 규범의 성질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에서도 국제법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입장이 이제 보편주의인데, 그래서 문제, 다음 국제법의 타당기초와 관련한 보편주의 입장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골라봐라. 기억번 국가의사 이외에 국가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범도 배척한다. 이건 의사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국가가 법이라고 인정해야지만 국제법이 된다는 입장. 그래서 이건 의사주의 입장이고, 그 다음 니은범 국제법의 타당 기초를 국제공동체의 필요라든가 규범의 성질 자체에서 찾고 있다. 이것이 객관주의 입장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귿번 PCIJ의 로투소 사건은 의사주의가 최절정기에 나왔던 그런 이제 판례 사안이죠. 그래서 국가들의 의사를 제한하는 상위법의 존재를 이제 부정했던 그런 판례죠. 그래서 금지되지 않는 건 다 허용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사주의 입장이니까 틀린 것이고, 리을범 국제법의 형식적 법원으로서 국가들의 명시적 합의인 조약, 묵시적 합의인 관습, 이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의사주의 입장이죠. 객관주의 학파는 국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국제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법의 일반 원칙도 이제 국제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 미음번 한스 켈제는 보편주의 입장,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보편주의 입장이지만 극히 이례적으로 국가 승인에 대해서 보편주의는 선언적 효과서를 따르지만 한스 킬제는 여기서만큼은 창설적 효과서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한스 킬젠이 보편주의인 건 맞지만 국가 승인의 창설적 효과서를 주장해요. 그래서 미음번 틀린 것이고, 그 다음 비읍번
국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국제법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가들의 합의로 국제법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객관주의, 보편주의 입장 맞는 것이고, 그 다음 15번, 객관주의는 국제관습법의 보편적 효력을 인정해요. 그런데 주관주의, 의사주의 학파는 국가들의 의사와 무관한 국제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관습법의 보편적 효력은 의사주의와 충돌하기 때문에 의사주의 입장에서 나오는 이론이 뭐죠? 집요한 불법국가 이론이죠. 따라서 국제관습법의 보편적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의사주의 입장이에요. 의사주의 입장.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객관주의고 의사주의인지 좀 어려운 문제 같지만 푸실 수 있어야 되겠고,